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백신 공급이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이 모더나사가 당초 이달 공급하기로 한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만 공급하겠다고 통보해온 건데요. 지난달 이 모더나사가 마지막 주 물량을 못 보냈을 때 이 정부가 이달 물량은 차질이 없다고 장담했지만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1, 2차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렸습니다. 2차 접종을 위한 물량을 1차 접종에 활용하면서 이달 넷째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50대 2차 접종이 다음 달 둘째 주부터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18세에서 49세 접종 간격도 6주로 조정됐습니다. 이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9월 6일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이, 중학교는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를 지키며 학교에 나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2분의 1 이내 혹은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만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고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 1, 2학년은 2분의 1만 등교하게 됩니다. 한편 9월 6일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2분의 1 이하로 등교하고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2분의 1 혹은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여름철 국민 음식인 냉면의 한 그릇 가격이 10,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칼국수와 김밥의 가격도 부담스러운데요. 지난달 이 서울의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9,600원에 달합니다. 올해 1월보다 6.4% 오른 것으로 주요 외식 품목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빔밥과 김밥, 칼국수 등 이 서민들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가족과 외식은커녕 직장인의 경우 한 끼도 지갑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지수는 올해 1분기 13.3%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외식비마저 줄줄이 뛰면서 이 서민들 밥값 부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8월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9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만 2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9일 0시 기준 2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1차 누적 접종은 총 2,093만 5,9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234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772만 1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또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5에서 70mm가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확연히 낮아지면서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 열대야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 건강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서임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행하세요. 네, 건강을 위한 건강에 의한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최인서 한의사, 또 이채린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건강 얘기 나눌지 힌트로 준비했습니다.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보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다. 하루도 쉬지 오늘의 주제 않는다. 퀴즈. 첫 번째 이제 힌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답 알 것 같아요. 뭐요? 장혜인 MC님하고 이재용 MC님. 딴거 쉬지 않고 매일 운동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이. 우리는 토일은 쉬지 않아. 이틀 쉬시는구나. 네. 우리 몸에서 하루도 쉬지 네. 않는다. 뭘까요? 일단 뭐 쉬지 않는다? 심장 안 쉬죠. 그다음 뇌 안 쉬죠. 그다음에 우리가 떠드는 거 좋아하는 뭐 입 못 쉬죠. 먹는 그러네.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위장 못 쉬죠. 네.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보니까. 자, 그 중에 있을까요? 예. 정답 뭔지 궁금한데 이어서 두 번째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손가락, 척추, 엉덩이, 무릎 이 순위인데. 이 중에 있다 이건가요? 좀 화살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그러니까 또. 저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 같거든요. 그 뭐 손가락보다 크고 이게 척추, 엉덩이 이게 뭐 말이 좀 안 맞는 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척추 엉덩이 뭐지? 뼈 아니에요? 손가락뼈, 척추뼈, 뭐 이런 뼈. 엉덩이뼈가 있어요. 건가요? 엉덩이뼈 없잖아. 엉덩이 꼬리뼈 있지 않아요? 아닌가? 뭔지 모르겠어요. 두 이거 번째 힌트도 잘 어려운데?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오늘. 네.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네. 네. 자, 세 번째 거 봐야죠, 그러면. 자, 세 번째 마지막 힌트 보면 비 온 날 더 아프다. 이거 감 잡았어요. 또 하나 알겠는데. 비 오는 설마 날 뭐 어디 거긴가요? 특히 네. 아프다고 하는 거 그 있잖아요. 있죠. 아유. 아유, 비 오니까 무릎 아파. 그래, 맞아요. 관절. 무릎 관절. 네. 알 것 네. 같은데.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맞았습니다. 무릎 통증 유발, 연고를 사서라입니다. 무릎 통증 유발, 무릎 통증 뭐 연골과 관련된 얘기를 네, 하나 봐요. 연골 정말 중요하죠.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무릎 이제 연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속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 온 날 아프다. 도가니탕 먹으면 낫는다. 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 번 네. 다치면 재생이 안 된다. 네. 궁금한 게 제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한 모든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무릎 관절염이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죠. 네, 무릎 관절염은 중년층, 노년층에서 더 쉽게 걸리는 질병으로 일명 감기보다 더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요. 관절이라는 건 뼈와 뼈 사이에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 뼈 끝에 연골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뼈가 노출이 되고 경화가 생기면서 이 관절 부위에 새로운 뼈가 생기거나 혹은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중년 또 노년층에게 흔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병원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지난 한 해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의 수가 40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감기로 병원을 찾은 환자 50대 환자 24만여 명보다 약 2배가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릎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아프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 오늘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무릎, 연골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위해서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포츠의학 박사 임동춘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동춘 박사님은 정말 경력이 화려합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BTS. 그리고 BTS요? 테니스 국가대표 정현 선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관절 건강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뭐 세월이 좀 지났지만 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요. 네. 제가 그 당시 그 BTS mem버 중에 리더 랩몬스터, 네, 너무 좋아요. 랩몬스터를 그 비활동 기간에 전담 트레이너로 활동을 했었고요. 정현 선수의 경우 지금 이제 아주 성인 무대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됐지만 네. 네. 주니어 시절에 이제 허리 부상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제가 운동 치료 파트에서 그 재활
과정을 제가 맡아서 했던 그 트레이닝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 아, 세상에. 근데 선생님 너무 영광인 게, 아, 우리 BTS, 우리 오빠들 관절은 괜찮나요? 오빠 만나는데? 잘생긴 오빠예요, 왜요? 뭐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말 그 화려한 퍼포먼스들 네. 그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관절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사실 워낙에 그 친구들이 몸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덕분에 잘 버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몸 관리 있어 철저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BTS나 다른 아이돌도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춤을 안 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람이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픈 거, 힘든 거, 피곤한 거, 이 정도는 구분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아플 때는요,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땐 과감하게 쉬어라. 네. 쉬어라 하고, 근데 단지 뭐 피곤하거나 힘든 거,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어떤 그런 호소가 있다면, 저는 가능한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유연성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뭐 균형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좀 많이 알려줬어요. 네. 아니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아, 예. 제가 지금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님들 중에도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생각보다 30, 40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무릎 관절염이라는 그 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노인성 질환으로 표현할 정도로 예전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주로 그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뭐 자식 생활도 많이 하고 운동도 부족하고 또 운동을 안 하다가 너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기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중에 가장 젊은이인 저도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무릎 관절 연골 지키는 법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굉장히 특별한 분을 또 저희가 모셨죠. 그렇습니다. 1979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우승,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 80년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여자 농구는 뭐 이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 농구 선수 박찬숙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난 또 우리 저 스튜디오 천장이 낮아 보이긴 처음이네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근황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도쿄올림픽 끝났잖아요. 네. 올림픽을 보면 우리도 막 떨리는데 선수 시절 생각하면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번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들 너무 선전하고 고생이 많았고요. 네. 사실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84년도 LA 올림픽에서 국위사장 처음으로 은메달 획득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 농구가. 네. 그때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나서 선수랑 같이 뛰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봤습니다. 네.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셨는데 첫 경기 기억나세요? 그 기록은 뭐 최연소 국가 만 16세 국가대표. 만 16세. 그러니까는 위에 언니들하고 만 10년 차이. 고개로 제대로 못 들었을 때. 네. 그러면서 그 언니들하고 같이 뭐라 그러나 경기도 했고. 네. 제가 처음 대회를 나간 게 국가대표 선수로서 네. 75년도. 75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대 네. 남미 콜롬비아에서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꼭 자랑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거기서 대회를 하는데 각 세계 국가 선수들이 다 네. 나와서 막 키도 크고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 각 국의 기자들한테 네. 뽑힌 거예요. 뭐로 뽑힌지 아세요? 뭘로요? 미스 월드 바스켓. 그때 어쨌든 너무나 소녀였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페이스 갈 때 다들 이렇게 홍보한다고 이제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그 큰 선수들 앞에 저도 이제 큰 사람이 이렇게 좀
드레스 같은 거 한복이니까 더 근사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딱 주목이 돼서 그런 그 영광에 그랬군요. 네,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16세 때 국대가 됐다고 그랬는데 네. 16세 때 키가 2키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 이 키가 제일 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세계대회를 나가면은 저희 한국 선수들은 최단신 이렇게 이렇게 그게 큰데도. 항상 붙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크다고 국내선 크다고 자랑하고 딱 갔는데 그때 소련의 세미노바가 2m 20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대단했네. 네, 네. 아까 LA 올림픽 얘기도 하셨지만 LA 올림픽 은메달 따고 그랬을 때 국민적으로 대단했잖아요. 그때 인기 실감하셨죠? 그때 인기를 또 자랑해야 되겠네요. 그때 이제 각 종목마다 다 인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여자 농구가 최고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꽃이 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인기가 좀 있는 만큼 또 저희가 해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단체 종목이고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딴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뭐 종목은 좀 틀리지만은 그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이제 사가 사위를 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예. 정말 제가 그 LA 올림픽에서 중공을 이기면 은메달 확보, 지면 3, 4회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기로에 섰었거든요. 예. 그때 그 마음이 우리 김연경 선수의 마음하고 너무 같은 얼마나 괴로울까. 야. 그런 좀 생각을 좀 어. 했었습니다. 그 시절 얘기 나왔어요.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이라고. 중공이죠.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랬습니다. 당시에 네.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뭔가 큰 슬럼프를 또 겪으셨다고요? 제가 사실은 그 LA 올림픽은 그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아니 뛰는데 갑자기 하면서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연골, 네, 그 연골 상태가 이제 파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관절염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은 재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잘 안 돼 있었던 네. 부분이라 제 자신과 싸워야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되니까 갑자기 LA 올림픽 가는 게 싫어진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뒤로 이제 좀 야비했죠. 살짝 뒤로 물러나서 나는 못한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박찬숙이 없는 이 여자 농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찬숙이 나가야 되는데. 네. 곳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나머지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그래서 선수들도 매일매일 연락 와서 같이 합숙하고 같이 훈련해달라. 그다음에 또 그때 조승현 감독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마무리를 좀 잘하자. 그때 당시엔 제한테 굉장히 꼬셨어요, 저를. 그래서 어쨌든 극복을 해서 LA 올림픽 가서 은메달까지 거머쥐었고.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는 그 염려가 되니까 좀 관리를 좀 조금 잘한 상태여서 네. 사실은 제 또래보다는 좀 간절히 건강하다고 할까요? 다행이네.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 이렇게 TV 보고 하면 자녀분들이 더 유명하던데요?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남매가 있는데요. 딸은 지금 여기 A채널에 그 핫한 드라마 에로 부부. 네, 거기서 그 출연해서 아주 열심히 연기 잘하고 있고요. 네, 배우로. 네. 그다음에 아들은 저처럼 굉장히 훤칠하고 멋있습니다. 모델을 하고 모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무릎을 한번 다쳤지만 그래도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회복하고 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네. 박찬숙 씨와 함께 오늘 무릎 건강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무릎 통증. 이 무릎 통증은 대부분 연골 손상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좀 알죠? 네, 우선 설명에 앞서 사람의 연골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그치, 갑자기 퀴즈를. 두께 뭐 얼마나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그래도 뭐 한 1cm?
그렇죠. 1cm 안 되는 1cm 정도 네.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살짝 들은 게 있었는데 네. 몇 미리? 이런 정도로 전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의 연골 두께는 평균 3mm 정도 아, 되는데요. 그밖에 안 돼. 네, 그래서 평생 이제 무릎 통증 없이 잘 지내려면 이 3mm의 연골을 아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무릎이나 무릎 통증에 있어서는 연골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사실 연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릎에 뭐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으로 충격이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연골의 역할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연골에는 혈관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혈관이 없다는 거는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 이런 것들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골을 다치면 정말 재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 손상이 되면 조기에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어떤 네. 부담을 주면 결국 연골이 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알아보죠. 구체적으로 무릎 통증 부르는 생활 속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가 연골 상하게 할까? 양반다리? 양반다리 자주 하는데. 저는 양반다리 봤을 때 사실 많이 이렇게 굽혀 있잖아요. 네.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좀 아프던데.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우리 상체와 달리 하체는 닫혀있는 사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그리고 반대쪽 고관절, 무릎, 발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양반다리 자세 자체가 무릎에 압박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뿐만 아니라 발목과 고관절에도 악영향을 주고요. 이게 심해지면은 허리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어디 가서 좌식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네. 힘들어. 맞아. 그리고 다들 제 또래들이 앉을 때 일어날 때. 일어날 때나 예?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의자 있는 데 찾는데. 맞아요. 네. 그게 맞는 얘기네. 그러니까. 두 번째, 쪼그려 앉기. 저 자세 안 되는데. 이거는 딱 봐도 지금 사진 그림상에서도 무릎이 좀 과하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쪼그려 앉기 자세를 보시면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고 있거든요. 네네. 저런 자세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혈액 공급도 순환도 잘 안 될 거고 신경의 흐름도 안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동안 굽혀 있다가 펼 경우에 한 번에 대량으로 혈액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네.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좋지 않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방출되면 그 활성산소가 관절염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이 노화와 퇴행성 관절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냈는데요. 활성산소의 한 성분이 연골세포를 노화시키면서 연골을 퇴행시킨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쪼그려 앉는 동안 혈류가 막혀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노화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피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 같아요. 쪼그려 앉기. 네. 네. 쪼그려 앉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우린 요즘에 못 앉겠더라고요. 기상 직후 스트레칭. 아니,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러면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 봐야죠 이러는데 맞아. 이게 뭔가 혈액순환에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기상 후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네. 아니에요? 기상 후 스트레칭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죠. 하지만 기상 후 바로 즉시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 준비 운동 없이 본 운동하면 위험한 거 아시죠? 네네. 그와 유사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상 후 즉시보다는 대략 한 10분 정도 후에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도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무릎을 상하게 하는, 연골을 상하게 하는 안 좋은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카더라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진실 혹은 거짓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속설 OX인데요. 첫 번째. 진통제 내성이 생긴다.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이게 내성이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진통제를 복용하면은 내성이 생겨서 갈수록 계속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통제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오. 네. 다 오? 네, 네, 오. 그래서 내성 많이는 생긴다. 자주 먹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X요? 네. 이제 무릎 관절염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소염제로 이제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이제 약 자체에 의존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통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약을 계속 이제 복용하게 되면서 마치 약에 의존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장기 복용 시에는 위나 심장,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서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서 아프면 진통제 먹어라. 네. 자, 두 번째. 관절염량은 살찐다. 저는 얘기 들어봤어요. 관절염 약을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기피한다. 라는 얘기 들은 적이 처음 있거든요. 들어보는데 살이 그러게요. 찐다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겠지. X예요. 네,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입맛이 좋아지면서 살이 찌고 또 뼈가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관절염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계의 소염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이더라도 의사분들이 적절한 기간 동안 조절을 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혹시 체중이 늘까봐 약 복용을 꺼리셨다면 그거 아니니까 네. 전문의와 상담한 다음에 약은 드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지인의 고양이 약재, 소연골 등이 관절에 좀 이거. 이거 근데 약간 좀 일리 있어요. 네. 왜냐면 무릎이 다치거나 뭐 연골이 아프다 하면은 도가니탕 꼭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하긴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좀 괜찮아지는 아니 근데 느낌이. 도가니탕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지네. 가면 자, 제가 정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X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중에서요, 신체 조직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먹으면 거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맞아요. 네. 지네가 마디마디 있으니까 맞아요. 마디마디 있는 허리에 좋다. 네. 지네가 그렇게 생긴 거지 그게 우리 허리하고 연관은 별로 없어요. 고양이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먹으면 내 관절도 유연해질 거다. 고양이가 유연한 거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도가니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도가니탕 좀 드시잖아요. 네네. 이건 그래도 뭐 조금 어쨌든 단백질도 공급하고 해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꼭 도가니가 더욱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맛은 있지만. 그래서 진해 고양이 약재 그다음에 소연골 이런 거 찾다가 잘못해서 병원 갈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오히려 치료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면 저런 거 찾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속성까지 알아봤는데요.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무릎 관절염은 아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판넬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각 항목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항목을 불러드릴게요. 네.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2, 3일 아프다. 그렇지. 2, 3일까지는 안 아픈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계단이 내릴 몇 때 개인가요? 네. 내려갈 때 아프더라고. 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 저는 이건 좀 아파요. 무릎을 다쳤어가지고. 걷다가 서면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다. 많이 걸으면 무릎이 붓는다. 조금 붓는 거. 차렷 자세로 서면 무릎 사이가 주먹 크기만큼 벌어진다. 다리를 뻗고 앉으면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 다리를 뻗고 앉으면 쪽이 닿지 네. 않아요. 자, 체크해봤어요. 야, 7개 중에서 저는 한 자, 들어보세요. 몇 개요? 3개 정도. 2개? 2개 반? 2개. 2개 반? 2개예요? 대부분 2개 정도? 2개. 저는 3개. 3개. 저는 예전에 그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한번 다쳐서 저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이게 노화라기보다는 그때 한번 크게 다쳐서 아픈 걸로.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 네,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관절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0에서 1개에 해당되시면 관절 나이는 20에서 30세로 관절 상태가 아주 양호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2개에서 3개는 관절 나이 40세로 이제 관절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40세. 40세. 네, 그리고 4개에서 5개에 해당되시면 이제 관절 나이 50에서 60세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상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6개 이상
관절 나이는 70세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야. 예. 네. 그래도 아직까지들은 괜찮고 그러니까요. 박찬숙 씨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다쳤기 때문에 네.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관리거든요. 그렇죠. 네,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한 사람이 운동을 딱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체중부터 살찌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저는 좀 신경을 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식단 조절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예. 그냥 마냥 입맛 땡긴다고 다 먹다 보면 다 망가지거든요. 네. 네. 아유, 관리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해봤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관절염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인은 씨님과 박찬숙 씨 무대 앞으로 모실게요. 네. 다녀오십시오. 작은 테스트 떨리네요. 네, 제가 가운데로 먼저 오시고, 네. 진단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설명 후에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일명 스쿼트 자세로 10초 만에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양팔을 교차시켜준 다음에 팔짱을 껴주세요. 그리고 양다리를 넓히시고 스쿼트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 자세로 10초 동안 있다가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 일어설 때 그냥 일어서면 무릎 관절염이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무릎을 짚고 일어나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 뒤로 넘어질 것 같다 하면 관절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처럼 양팔에 팔짱을 껴주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그리고 스쿼트 자세를 취해주세요. 무릎을 굽히시면 되세요. 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끝났는데요. 뒤로 살짝 넘어질 예인은 씨님 끝났어요. 5, 이렇게 4, 해야지. 박찬숙 씨는 뭐. 2, 미동도 없네요. 1. 네, 일어나 주세요. 네. 박찬숙 됐나요? 씨는 관절 건강이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네, 맞아요. 예인은 씨는 약간 살짝 아까 뒤로 넘어질 뻔하셔가지고 네,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신 관절염을요. 제가 30대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30대, 40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치셨기 때문에 좀 더 튼튼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쿼트 좀 스쿼트 자세로 해야겠네요. 알아본다. 네. 테스트법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방법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서 네. 무릎 안쪽에 움푹 패인 곳을 네. 눌렀을 때 통증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또 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했다가 일어났을 때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으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고. 양반다리 해보고 한쪽만 좀 눌러볼까요? 네. 여기 괜찮아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시원한데요? 제가 세게 눌러서 아픈 거죠?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그 시원하면서 그러면서도 약간 통증은 있어요. 네. 아직까지 괜찮은가 봐요. 손톱으로 누르니까 좀 아프고.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저희는 다 괜찮은 걸로. 네. 자, 오늘 박찬숙 씨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네. 무릎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보셨잖아요. 뭐 딱 돌부처처럼 네.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했는지 자, 갔다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웠던 이번 여름,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농구하면 빠질 수 없는 원조 스포츠 스타가 있었으니 스로볼. 아니 분명히 박찬숙 선수 맞는데 농구 대신 영어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학창시절 때부터 과목 중에 영어를 제일 좋아했고 항상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어요. 뒤늦게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코트를 누비던 농구 여제에서 의욕 넘치는 프로 배움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농구 선수 박찬숙. 그녀의 열정 충만한 일상을 만나봅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한 카페. 은은한 커피향이 가득한 이곳에서 박찬숙 씨가 홀로 앉아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선생님! 나의 영원한 영어 선생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이날이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고. 우리 인사하는 거 네. 먼저.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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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ow are you? Oh, Fine. fine. Doing great. Yeah. How about you? 물어봐야 돼. How about you? 농구 코트 위에서 카리스마를 뽐내던 모습은 어디 가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이 된 박찬숙 선수. 퀴즈를. 무서워요, 선생님. 우와, 너 아침 먹었니? 아침. Did you? 그렇죠. Did you eat breakfast? Very good. Excellent. Thank you. 잘했어요,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잘하는데 네. 예전에 선수 시절 때는 네. 영어 좀 이렇게 하셨어요. 선수 시절 때는 생각도 못했죠. 운동하느냐고. 사실은 이제 해외 경기가 많았잖아요. 자기 표현이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난 지금이라도 이렇게 도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영어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오늘 오래간만에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겠다. 선생님 사실 배고프지? 그런가요? 선생님, 제가 만나는 거 시켜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오늘은 언니가 쏜다. 기분 좋게 웃으며 음식을 주문하는 찬숙 씨. 나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좋아하는 거. 너무 건강식 사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게 싸는데? 그래서 빵이라도 좀 사올까? 아니. 몸 관리. 다이어트. 어머. 다이어트. 아니, 운동 끝나고 이렇게 관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무릎, 허리, 발목, 관절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근데 여기 뿌려져 있는 가루가 뭐예요? 내가 살짝 저기 사장님한테 쳐달라고 했어요. 여기 뭐냐면은 제가 관절 얘기했잖아요. 보스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관절에게 좋대요. 그래서 가루를 좀 쳤습니다. 선생님도 좋은 거에 나쁘진 않아요. 네. 한번 먹어볼까, 선생님? 네. 열심히 공부한 자 먹어라. 웃음이 넘쳤던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잠시 후 길을 건넌 찬숙 씨. 뜨거운 햇빛을 피해 녹음이 우거진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려나 본데요. 이때 자꾸만 농구 코트로 시선이 향하는 그녀. 아니, 밖에 나오니까 참 좋네요. 농구는 거의 이제 실내에서 하는데 이 농구 코트장을 보니까 아주 새롭고 기분이 좋아요. 네. 농구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박찬숙 선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거 내 자랑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농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냥 키 큰 이유로 농구를 시작했고요. 새 연소 국가대표 선수로 또 발탁이 됐고, 국가대표 선수 시절을 만 10년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김연경 선수 정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니까. 나이 60 넘어가가지고. 에이. 에이. 으쌰. 으쌰. 열심히 운동한 뒤엔 수분 섭취가 필수. 가벼운 근육 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 또한 오랜 세월 지켜온 철칙인데요. 그 무릎 관절, 무릎 보호를 위해서는 허벅지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운동이라고 해서 자세를 바로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무릎의 근육부터 허벅지까지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자나 책상이나 편안한 높이에서 다리를 쭉 뻗어주고요. 가볍게 허리를
무릎 가까이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뻗어주면은 여기 당길 거예요. 무릎도 튼튼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무릎에도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몸의 활력소가 되고 관절에도 최고입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박찬숙 선수.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이곳에 오자마자 자꾸 몸을 살피느라 분주한 그녀. 네. 여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시니어 모델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붙어있는 사진과 포스터가 범상치 않았던 이곳. 시작한 지는 한 달? 아직은 햇병아리 수준입니다. 농구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또 그건 뭐예요? 제가 굉장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데 수업을 하기 전에 꼭 먹는 게 있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보스웰리아 먹고 시작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아직 초보라 실력은 부족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문 모델 못지않은 찬숙 씨. 처음에 선생님을 딱 보고 제가 눈을 의심했어. 농구 선수 박찬숙? 웬만하면 좀 스타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탈하시고 재능도 보이고 제2의 인생을 즐겁게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댄스 수업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박찬숙 선수. 배움과 도전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나에게 건강이란 농구의 버저비터라고 생각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도전하겠습니다. 도전의 에너지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뭐 쉬질 않아. 영어도 배우고 뭐 춤도 가서 추고 걷고 막 체중 감량도 자연히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게 바로 관리죠. 저기 살찌면 안 되니까 하루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게 막. 네, 빼놓지 않고 운동하고, 네. 빼놓지 않고 영어 공부하고. 네. 그리고 제가 새로운 도전했잖아요. 시니어 모델. 모델. 아니 보니까 특별히 그러면 시니어 모델 도전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자랑했지만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서 봤어요. 근데 제 아들이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런웨이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넉넉하게 본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는 자신이 없거나 못하면 빼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웬 떡이 하면서 확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 좀 의식,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요. 지금 한 달 조금 이제 넘었는데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아, 그래요? 시니어 모델이 아니고 주니어 모델.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릎 통증 잡아주는 특급 처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춘 선생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급 처방은 5분 셀프 마사지입니다. 제가 가서 좀 나가서 보여드릴까요? 네. 혹시 마사지 받는 건가요? 네. 그럼 죄송한데 제가 혹시 받아도 될까요? 이야. 제가 그럼 나가서? 기회를 안 놓쳐요. 아니 그게 사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근육도 풀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못 풀어줘요. 네, 아유. 항상 아픕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간편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구는 제가 미리 만들어 왔고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양말입니다. 양말이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그 테니스공. 테니스공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우선 바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앉아있으면 우선 될까요? 올라가셔서 네네네. 엎드리실 건데. 엎드려요? 자, 우리 왼쪽 네네. 다리를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네, 한번 엎드려 보실게요. 정면을 보고요? 네, 이쪽으로 팔을 이렇게 좋습니다. 짚어주시고. 네. 자,
볼을 네, 이렇게. 대퇴사두근 아시잖아요. 네네. 대퇴사두근 마사지 하실 거거든요. 네, 앞에요. 네. 딱 대시고 자, 오른다리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세워주시고 자, 무릎을 한번 펴보시고요. 체중이 실렸죠? 네. 자, 시원하시죠? 자, 아, 그 세상에. 상태에서 한번 앞뒤로 천천히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좋으시죠? 너무 시원하시죠? 선생님, 왜 이렇게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들, 네네네.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마사지고요.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마사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세상에. 자, 네네. 두 번째는요. 네네. 장경인대 마사지고요. 장경인대가- 장경인대가 어디냐? 이쪽. 우리 허벅지의 이 바깥쪽. 네, 이쪽이죠.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알고 계시네요. 자, 장경인대는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오른쪽으로요? 자, 네. 이쪽에 팔꿈치 대시고. 팔꿈치 대시고. 자, 장경인대 부분에 그러니까 허벅지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 이렇게. 자, 아랫다리는 펴주시고요. 아, 저기다, 저거. 자, 왼다리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 아프거든. 네. 자연스럽게 압력이 가해지죠. 자, 네네.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선생님, 죄송한데 두 번을 왔다 갔다 못 하겠는데요. 아픈가 봐. 많이 아픈가 봐. 진짜 아파요. 아니, 이게 우선, 뭔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문질러 보시고요. 특히 많이 아픈 분 있죠. 아, 여기 이쪽이 그 부분을 아파요. 네.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어디냐? 네네. 다리의 뒤쪽 부분입니다. 뒤쪽 여기 부분. 햄스트링 그쪽인가요? 네, 햄스트링 맞아요. 햄스트링 근육 중에서도 네네. 대퇴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걸터 앉아보실까요? 아, 이렇게요. 네네. 왼쪽으로 해드릴까요? 오른쪽으로 해드릴까요? 선생님 맘대로 하십시오. 네. 어디가 아프니까. 왼쪽으로 해드릴게요. 네. 자, 다리를 살짝 들어보시고 이렇게 우리 대퇴 이두근 부분에 땅콩볼을 이렇게 대시고. 대퇴 이두근이면 네. 엉덩이랑 허벅지 연결해주는 그 부분. 네, 맞아요. 맞죠, 맞죠? 네, 네. 맞아요. 약간 작아서 안 보일 수도 네, 있어서. 맞아요. 네. 자, 똑바로 한번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대시고요. 네네. 손을 살포시 올려보세요. 이쪽 위에요. 네, 살짝만 너무 누르지 마시고. 네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압력이 가해졌잖아요. 네네네.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한번 쭉 폈다 접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얼마큼 해야 돼요? 이거 마사지 했을 때 뭐 몇 분 해야 된다, 네네네.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게 네. 있어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 시간은 약 1분에서 2분 정도. 한 1, 2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대신에 한 번 할 때 1, 2분이고요. 하루에 여러 번. 한 번 할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적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초도 못 하겠는데요. 자, 다음은 네 네네. 번째. 네네. 우리 오금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오금. 오금이 어디죠? 여기 오금절이 할 때 여기 네, 맞아요. 뒤쪽. 네, 맞아요. 아. 오금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 저희가 쪼그려 앉기 자세를 힘들어하세요. 네. 쪼그려 앉았을 때 무릎을 굉장히 이제 통증이 네네네네.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오금 부위에 네네. 마사지 볼, 땅콩볼을 대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서서히 한번 체중을 압력을 가하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셔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누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무릎을 다시 마찬가지로 대퇴 이두근하고 비슷하죠. 네, 동작은 대퇴 이두근. 같은데 마사지 볼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어디에 놔도 아프죠, 왜?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시원하시죠? 근데 네. 굉장히 네네. 아프면서 시원해요. 아, 맞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져가도 되나요? 예, 제가 너무 상당히 좋네요. 중독성이 있고요. 네네.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무릎이.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처방은요. 저희 그 장단지에 쥐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단지가 무릎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장단지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도 무릎 컨디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장단지 마지막 네. 종아리 쪽 적용할 네네네. 거고요. 위에 올라서셔서 네네. 한번 무릎 꿇는 자세를 한번 아, 해보시겠어요? 무릎 꿇는 자세?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시고, 네. 자, 이 땅콩볼을 이렇게 종아리 너무 부분에 아프겠는데? 대고요. 네. 자, 천천히. 잠깐만요. 사람들이. 자, 그대로 서서히. 너무 급하게 앉으시면 안 돼요. 네, 네네. 천천히 한번 앉아볼게요. 죄송해요. 서서히 해서 너무. 예전에 벌 줄 때처럼. 우와, 시원하다. 네. 아싸, 오늘 네네. 생일이구나. 거기서 이제 네네. 사실 두 개가 있으면 네. 양쪽에 하나씩 끼고 하면 너무 좋고요. 네네. 그래서 체중을 한번 서서히 한번 이동시켜 보세요. 아, 왼쪽으로 선생님. 이동했다가 오른쪽으로 와.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오른쪽으로 왔다 이동했다가 갔다. 네, 이렇게
쭉쭉 해주시면 네네. 훨씬 더 효과적인 마사지 가능하세요.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마사지가 되는지 이게 자극이 정확하게 오네요, 포인트가. 두 개 안 가지고 오신 거 잘하셨어요. 아따 세상에. 네, 선생님. 좀 시원하셨어요? 네, 많이 시원하고 아픕니다. 네. 사실 얘는 이제 평소에 네네.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이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평상시에 매일매일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법이 일단 어렵지 않으게 그냥 양말 안에 테니스공 2개 넣고 마사지 볼을 만들었거든요. 손쉽게 만드셔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무릎 통증 잡아주는 특급 처방 두 번째는 최인선 이사가 또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특급 처방은 바로 지압법인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혈자리인 음곡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곡혈은 무릎을 구부렸을 때 꼭지점에서 손으로 만져서 움푹 들어간 혈자리예요. 자리는 요 정도. 무릎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음곡혈은 신장 경락에 속하는 혈자리로서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음곡혈 푹 들어간 이 부위.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지압할 곳은요? 네, 두 번째 혈자리는 곡천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곡천은 이 음곡혈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정확한 혈자리는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안쪽 주름이 끝나는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곡천혈을 지압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곡천혈은 간경락에 속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통이나 혹은 무릎 주위에 인대가 손상이 돼서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지압 좀 볼까요? 네, 마지막 지압점은 음릉천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음릉천은 무릎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래쪽 뼈에서 쭉쭉쭉쭉 따고 올라가다가 큰 뼈에 의해서 딱 약간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꺾이는 지점 바로 아래가 음릉천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비장경락에 속하기 때문에 습을 말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올 때 특히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이 음릉천 혈자리가 좋고요. 또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약간 무릎이 차갑다 혹은 무릎에 물이 차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릎 주변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꾹꾹 누르면 눌러주면 될 것 되죠?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채린 선생님께서 아까 알려주신 부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음곡과 그러네. 곡천혈 있는 부위거든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이 혈자리는 진단혈이면서 동시에 치료혈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있어서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잘 누르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특급 처방 두 가지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운동 처방 가야죠. 운동 네. 처방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있죠. 건강한 무릎, 또 통증 없는 무릎을 만들기 위해서 특급 운동 비법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집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의자를 이용한 운동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흔히들 무릎이 아프시면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쉬시는 것보다 이 운동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무릎 관절의 인대와 뼈 등을 단련시킴으로써 관절도 튼튼하게 그리고 통증도 타파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도와주실 두 분 나와주시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다리가 기시기 때문에 좀 더 물러가 주세요. 네. 저는 가까이 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저 여기까지 오셔도 돼요. 뻗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쉽도록 옆으로 좀 돌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다들 의자 가져오시고요. 자, 첫 번째 배워볼 동작은요.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발목 가닥 동작인데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소파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양손은 이 옆에 손잡이 잡아주세요. 자, 잡으신 상태에서 지금 이 오른쪽 다리를 일자로 쭉 뻗어주세요. 예, 뻗으신 상태에서 자, 이 발가락을 하늘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위로 쭉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자, 이때 호흡은 길게 뱉어주시고요. 반대로 쭉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세요. 최대한 자,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주시고요. 한 번 더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네. 뻗었다가 자, 천천히 해주세요.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당겼다가 쭉 뻗었다가. 앞으로. 자, 호흡 뱉으시면서
후. 자,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중요한 건 하실 때 이 허리가 꺾이거나 너무 굽히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척추부터 꼬리뼈까지 위로 뻗는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세요. 좋습니다.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네, 위에서. 제가 잡아당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우리 애인지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반대쪽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오른쪽 했고요. 왼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자,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실수록 시원해. 근육이 좀 더 네. 당기는 거 느끼실 거예요. 네, 지금 네. 보시면 이 무릎 관절 주변에 이 대퇴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지금 여기가 당기죠. 네. 사두근, 이두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하실 때 무릎 관절 주변에 있는 혈액순환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지나는데요? 지나요. 고양이 불러. 왔다. 그래서 이게 네. 수축도 중요해요. 같이. 네. 잡아드릴게요. 특별히 잡아드릴게요. 네. 자, 하시면서 혈액순환도 좋지만 이 근육도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 예방에 특히 좋은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아우, 얇다. 좋아요. 자, 쉬지 말고 운동해. 네. 선생님 한번 잡아드릴게요. 아, 땀에 길다. 기는 만큼 굉장히 자세도 안정적이세요. 네. 자, 당기실 때는 최대한 당겨주시면 여기가 지금 근육이 딱 잡힌 게 느끼시죠? 네. 그거 하시면서 쭉 앞으로. 아, 좋습니다. 어머, 세상에 한 번 더 쭉.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주시고 호흡도. 자, 뻗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동작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네. 동작 이름은 여러분 하실 때 자, 허벅지 킥이라는 동작이에요. 허벅지 킥 동작. 자, 이번에 손을 빼서 앞에 크로스 해주시고 다리를 그대로 가슴 쪽으로 들었다가 킥 차주시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올리고 킥하실 때 팍 차시면 안 되고 그러면 문제를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부드럽게 연결을 해준다. 아우 부드러워. 연결을 해준다. 이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한 번 더. 아, 좋습니다. 자, 안 갈 수가 없네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갈게요. 좋아요. 자, 한 번 더 이제 반대쪽도 선생님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들었다가 킥할 때, 자, 이렇게 되면 뒤쪽 햄스트링이 쭉 이완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올리시면 앞쪽 허벅지가 수축이 되는 거고요. 한 번 네. 더 쭉. 자, 앞뒤 허벅지가 함께 운동이 되는 동작입니다. 좋습니다. 아, 살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신나는 음악에 맞춰 3번. 제가 봤을 때 3번. 두 번째 동작도 3번씩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잡아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주세요. 자, 준비, 음악 주세요. 다리 쭉. 자, 당길 때 호, 템포 준비, 시작. 후. 자, 당기고 앞으로 후 뱉으면서 둘. 자, 마지막 한 번 더. 쭉 후 뱉으면서 당기고 쭉. 자, 반대로 좋았어요. 자, 뻗어서 쭉. 자, 세 번째 갈까요? 바닥 올라게 두 번. 자, A씨 속도 맞춰줘요. 제일 느려 터졌어. 좋아요. 자, 마지막 쭉.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 손 올려주시고요. 자, 올리고 킥. 부드럽게. 다시 한번 올리고 내리고 두 번 더 올리고 킥 올리고 내리고 자, 반대쪽 올리고 킥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킥 올리고 내리고 오늘 최고였어요. 자, 해문생과 함께 운동 즐거우셨습니까? 지금 저희는 짧게 했지만 여러분 집에서 하실 때는 10회에서 3세트 뭐 좀 괜찮다 싶으면 15회 3세트 이렇게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요. 행복한 아침 꼭 건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이게 일어날 수가 운동이 없네. 서신 것도 커. 어떻게 막 과격한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당겨주고 뭐 풀어주고 네네. 이게 다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 이번에는 박찬숙 씨가 운동에 이어서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특급 노하우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그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 제가 이렇게 샐러드나 음식을 먹을 네. 때 살짝 치는 게 있습니다. 꼭 쳐서 먹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보스웰리아라는 네,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좀 해먹고 그 보스웰리아가 그 관절염에 네.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보스웰리아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보스웰리아 원물을 보여드리는 원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앞에 있네요. 자, 보시면은 얘가 뭐예요, 박사? 돌인 이게? 것 같은데요? 돌처럼 단단하죠. 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뭐 사막의 진주 또는
것으로 불립니다. 자, 보스웰리아는요, 인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유향나무의 수액인데요. 자연이 주는 굉장히 건강한 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향나무가 나오는데요. 네. 뭐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소나무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나무가 좀 기골이 네. 장대하죠. 네. 굉장히 크네요. 유향나무 뭐 성경에 나온 그 나무 같기도 하고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3가지 선물을 주잖아요. 네. 첫 번째가 황금, 두 번째가 몰약, 그리고 세 번째가 유약을 주는데 그 유약이 바로 이 유향나무의 진액, 보스웰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한 냄새도 나고 이런데. 이게 성경 속에 등장할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원료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보다 더 오래됐는데요. 5,000년 전에 와. 고대 인도에서는요, 약재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황금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팔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귀하게 여겼다는 건 그만큼 뭐 채취도 힘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유향나무가요, 일반적으로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의 온도 차이를 갖고 있는 극한의 기온차, 그리고 모래폭풍,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살거든요. 아까도 화면을 보면 모래 같은 게 많았잖아요. 네. 자, 이런데 이 유향나무에요, 그 껍질을 2년에 한 번 뜯어냅니다. 그러면 다쳤잖아요, 나무가. 네네. 그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액, 진액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 굳는 것들을 채취하는 게 바로 이 보스웰리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 나무 하나 뜯어내면은요, 한 400에서 5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나무 것으로 하나에.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황금보다 더 귀한 약재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 거예요? 네, 이 보스웰리아는 인도 전통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서도 관절염에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도 염증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보스웰리아에 들어있는 보스웰릭 산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이걸 사용을 했다는 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사용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1966년에 파손되어서 수리 중이었던 불국사 석가탑에서 이 보스웰리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국시대, 그러니까 신라시대에도 보스웰리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과연 관절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보스웰리아가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관절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연골 때문인데요. 연골의 손상은 염증을 유발하고 또 유발된 염증은 다시 연골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연골을 만들어주는 연골세포 생존율을 높여줘야 하고요. 염증 유발 물질인 류코트리엔과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억제해야 하는데요. 보스웰리아에는 보스웰릭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연골세포 생존율을 높여주고 또한 염증 촉진 물질을 차단하고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체 실험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제 무릎 통증이 있는 40세 이상의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보스웰리아를 섭취하게 한 후에 통증과 활동장애, 붓기 등의 변화를 실험했는데요.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요. 통증에서는 0을 통증의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3을 통증이 가장 심한 단계라고 봤을 때 평균 통증이 2.7에서 8주 후에는 0.26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활동장애 감소는 2.8에서 0.3으로 감소했고요. 붓기는 1.1에서 0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보스웰리아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 1개월 이후에는 비교 실험군은 이제 통증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반면에요. 보스웰리아를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통증 개선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스웰리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네, 보다 효과적으로 또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자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제가 네. 보스웰리아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스웰리아를 차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보스웰리아 수제 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웰리아로 파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나면서 붓고 또 열감이 느껴지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스웰리아 수제파스를 그 부위에 바르게 되면은 붓기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먼저 재료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재료는 보스웰리아 분말 그리고 생강가루, 수분크림 이렇게 3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분크림은 그럼 네. 저 그냥 집에서 쓰는 수분크림 아무거나 괜찮은 거예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수분크림을 활용하는 거는 피부에 바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수분크림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수분크림이 없다 하시면 바셀린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예 또 비싼 거 사라고 할까봐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그리고 또 이 생강가루가 있는데 이 생강가루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 생강가루 안에는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는 쇼가올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과 통증을 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 그러면 보스웰리아와 생강 모두 약간 염증이나 통증을 잡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말 파스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수분크림 그리고 보스웰리아 분말, 생강가루를 1대 0.5로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1대1대, 그러니까 생강가루만 0.5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얘를 2수저, 네. 그리고 얘를 2수저, 네. 그리고 생강가루는 1수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워주시면 돼요. 그냥 섞은 다음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네, 맞습니다. 20초가량. 네. 굉장히 돌려주게 간단하죠. 되면 네. 지금 준비를 해왔죠. 또 생방송에 돌릴 수가 없어서. 네, 저희는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아픈 부위에 발라주시면 발라주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드려볼까요? 네네.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약간 더 그래도 그렇죠. 뭐랄까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놓은 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전보다 훨씬 좀 더 꾸덕한 상태가 되실 거예요. 네. 이 상태가 사실은 약간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저희도 이 앞에 있는 거 이거죠? 네네. 한번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시원해. 게 시원하세요? 냄새 특이하다. 느낌도 나요. 어우, 바로 그렇죠. 시원하다. 우와, 다들 시원한 느낌 좀 네. 드시나요? 네. 이게 바로 이쪽에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염증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나 여기 다친 손가락에 발라야 되겠다. 특이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염증이 배출된다는 뜻이 바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향도 뭐 파스처럼 자극적이지 같아요. 않고 굉장히 이렇게 한약재 향 나요, 이게. 네, 뭔가 은은하니 좋아요, 이게. 한약파스 느낌이에요. 한약파스. 네. 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시원한 향은 보스웰리아에 들어있는 테르펜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식물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자연 항균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는 입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코를 통해서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역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향을 맡아도 자극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향도 뭔가 이렇게 편안한 그냥 그렇죠. 화한 향이 있고 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도 좋아서 바르고 뭐 향도 같이 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이제 파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10분에서 15분 내외 정도거나 혹은 네. 이 따뜻한 기운이 가실 때까지 바르시고 떼내주거나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차를 준비해봤잖아요. 네. 차 만드는 법도 봐야죠. 네, 보스웰리아 차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보스웰리아 원물 4g과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끓이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원물을 그대로 차 안에 끓이게 되면은 주전자의 꾸덕꾸덕하게 찐덕찐덕하게 굳으면서 주전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물을 차 거름망에 담아서 끓여주세요. 아, 거름망이나 혹은 티백 형태로 된 걸 찾아서 네.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것도 맞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자리에 준비를 네. 해뒀거든요. 네네. 차를 한번 드셔보시고 향이 어떤지. 향이 아주 연하다. 그러게요. 네. 아니, 조금 더 타주시지 그래? 너무 애기신 것 같아. 아유. 보스웰리아 도하 작전도 아니고. 파스를 좀 넣어도 되나요? 안 돼요? 그건 안 여기 샷 됩니다. 추가해주세요. 네, 이렇게 물에 끓이신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차처럼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재용혜 씨님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더. 네. 저는 근데 색이 더 안 우러나서. 아니, 은은한 게 괜찮아요. 네. 예, 연한 것도 좋아요. 괜찮네. 네, 입안이 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스웰리아 섭취할 때 주의점은 뭐 없습니까? 일단은 선택하실 때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확인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섭취량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독성을 제거한 가루는 1000mg, 1g 정도고요. 원물의 경우에서는 4000mg, 4g 정도만을 권장합니다. 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구토나 복통 등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권장량을 지키면서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연하게 타주셨군요. 오늘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며 손상되면 조기의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혈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찬숙 씨 나와주셨는데 더 생기가 있어 보이셔서 좋았어요. 네, 제가 행복한 아침에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건강을 더 챙기고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네. 잘 지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하늘 보면은 참 뭐 다양해요. 하늘 그리고 빛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어떨 때는 핑크빛이었다가 어떨 때는 푸른빛이었다가 오늘도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소나기 예보가 많아서요. 아, 맞아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